쫓겨나야 할 것은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너야. 지옥의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민두식 회장의 목소리가 김선재의 귓전을 후려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비가 자식을 향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경멸과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불에 데인 듯 타오르는 뺨을 움켜쥔 채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두식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회심의 한 수가 루시아라는 여자의 정체를 폭로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왜 이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아주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서막은 민경채가 아버지 민두식 회장의 유언장이 루시아라는 여자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한 그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끝이야, 김선재.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했다가는 당신과 내가 나눈 모든 비밀을 세상에 터뜨려 버릴 테니까. 서슬 퍼런 민경채의 목소리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김선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파편들 위로 위태롭게 선 그녀의 두 눈은 절망과 분노로 이글거리면 마치 독을 품은 코브라처럼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거대한 성체라 믿었던 아버지 민두식 회장의 유언장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도 모를 루시아라는 여자에게 통째로 넘어가 버렸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였습니다. 민경채가 가진 모든 것, 그녀가 민각 유통의 장녀로서 누려왔던 모든 특권과 미래, 그녀의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실감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세상을 모두 불태워버릴 듯한 광기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민경채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그는 거울을 보듯 자신의 추악하고 비참한 미래를 보았습니다. 민각 유통의 장녀라는 화려한 배경, 손에 잡힐 듯 했던 어마어마한 부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명예. 그 모든 달콤한 환상을 보고 달려온 자신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최고의 로펌에 들어갔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더 높은 곳, 아무도 자신을 얕볼 수 없는 정점으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는 그에게 가장 완벽한 로켓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녀의 개가 되었고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으며 그녀의 더러운 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썩어 문드러진 동아줄을 잡고 아찔한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민경채라는 이름에 화려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버린 동아줄을 놓는 순간 그 역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김선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차갑게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어쩌면 민경채와 함께 공멸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길일지도 모를, 그러나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처절한 발악이었습니다. 제가 던지는 마지막 한 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수가 성공한다면 사장님은 민각 유통을, 그리고 저는 사장님을 얻어야겠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민경채의 이글거리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의 늪에서 발견한 가느다란 지푸라기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혀있던 도끼가 잠시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 이 상황에 지금 결혼 따위가 중요해? 무슨 방법인데? 똑바로 말해, 김선재. 날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면 내 손에 죽기 전에 너가 먼저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김선재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패를 공개했습니다. 루시아,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루시아가 아닙니다. 백설이입니다. 오래전 자기 딸이 죽었다며 우리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순간 민경채의 머릿속에 먼지 쌓인 창고 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든 것처럼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습니다. 촌스러운 옷차림에 아무렇게나 헝클어진 머리, 세상의 모든 슬픔과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채 목이 터져라 악을 쓰던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 위로 지금의 세련되고 우아하며 한 송이 백합처럼 고고한 루시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콧날, 그리고 슬픔을 머금은 듯한 인매까지. 뭐라고? 루시아가 그 백설이라고? 그렇다면 민경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역전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민두식 회장님께 접근한 겁니다.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강 유통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민경채의 입가에 섬뜩하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루시아에게 눈과 귀가 멀어 판단력을 상실한 아버지 민두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그것도 복수라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존심과 평생을 바친 회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정말 완벽한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 있겠어.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루시아는 끝장이야. 감히 내 아버지를, 민강 유통을 기만해? 민경채는 승리를 예감한 듯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닥에 뒹굴던 크리스털 조각을 밟았지만 발바닥의 통증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흥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얼음처럼 차가운 의문 하나가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녀는 다시 날카로운 눈으로 김선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지?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없어? 김선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당황한 기색을 민경채의 매서운 눈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내저으며 둘러댔습니다. 그게 저도 최근에 루시아라는 여자가 수상해서 뒷조사를 좀 하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여자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민경채는 김선재의 석연치 않은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지금은 김선재와 함께 벼랑을 기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루시아의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보다 한 발 앞서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으로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며칠 전 그날 밤으로 시계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요한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민두식 회장의 서재. 민두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기억력 감퇴와 간헐적인 정신 착란 증세는 평생을 강철처럼 살아온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멸감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고 실크 잠옷 차림의 루시아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실루엣은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차분한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루시아의 목소리에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흐릿했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루시아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내 묵직한 원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회장님께서 기만당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루시아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재의 묵직한 정적을 깨고 민경채의 생생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탐욕과 조급함, 그리고 아비에 대한 일말의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는 경멸로 가득 차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두식의 늙고 지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 제발 빨리 정신이라도 오락가락해서 유언장만 수정되지 않는다면 저 집도, 회사도, 그리고 저 계집애도 전부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잘 부탁해, 김선재. 성공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쥐어줄게. 민두식의 얼굴이 핏기 없이 잿빛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모서리를 움켜쥔 그의 손등 위로 시퍼런 핏줄이 지렁이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 자신의 죽음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토록 추악한 방식으로 탐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그는 참았던 분노를 거친 숨소리와 함께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 내가 없어져야, 내가 죽어야 민강 유통이 제 손에 들어온다 이거지.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해. 유언장 전부 수정해버릴 거니까. 단 한 푼도, 단 한 주도 그딴 것들에게 넘겨줄 수 없어. 민두식의 목소리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사리에 가까운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일군 자신의 제국을, 자신을 기만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에게 결코 넘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두식 회장의 유언장은 비밀리에 그리고 신속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유사시 아내인 루시아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스텔라와 마주 앉은 루시아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민두식의 유언장이 성공적으로 수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텔라 역시 루시아의 얼굴에서 좀처럼 가시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왜 그래, 루시아? 가장 큰 고비는 넘겼잖아. 이제 민경채는 유언장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스텔라의 위로에도 루시아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너무 조용해요. 민경채와 김선재가 너무나도 조용합니다. 유언장이 자신의 마지막 카드였을 텐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치고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아는 민경채는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할 인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독하고 잔인한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루시아의 예리한 직감이 맹수가 다가오는 것처럼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스텔라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수가 더 있다는 뜻인가? 유언장보다 더 강력한 카드가 남아있다는 거야? 네. 이제 김선재가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방법을 동원하겠지요. 바로 제가 백설이라는 사실을 밝히려 할 겁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건 승부사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텔라는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 그 생각을 미처 못하고 있었네. 그게 밝혀지면 김선재 자신도 과거가 드러나 끝장이니까 여태껏 숨겨왔겠지만 이제 민경채와 함께 벼랑 끝에 몰린 이상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그 카드를 꺼내 들겠지.
물귀신처럼 너를 끌고 들어가려고 할 거야. 스텔라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으로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민두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은 루시아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두식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선택이야, 루시아. 민두식 회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껏 쌓아 올린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어. 정면 승부를 해야죠. 루시아는 단호하게 스텔라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에요. 김선재가 먼저 폭로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제가 먼저 제 입으로 모든 것을 밝힐 것인지. 저는 후자를 택할 겁니다. 지금 민두식 회장의 상태라면 설령 제가 복수를 위해 접근한 백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저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가 공들여 준비한 치매 연극에 유일하게 속아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친딸에게조차 배신당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신뢰해야만 할 겁니다. 그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오랜 시간 피눈물을 삼키며 준비해온 복수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루시아의 얼굴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스텔라는 확신에 찬 그녀의 눈빛을 보며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스텔라는 무언가 아주 중요하고도 끔찍한 말을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루시아, 너에게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있어. 이걸 언제 말해야 하나 계속 고민했는데 더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 스텔라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루시아는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텔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민세리가 너의 친딸이야.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루시아, 아니 백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안 돼요. 제 딸은 미소예요. 내가 내 손으로 낳고 내 품에 안고 내 눈으로 떠나보낸 내 딸은 미소라고요. 백설이는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는 흔들리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야. 아무리 봐도 민세리가 너와 너무 닮아서 이상한 마음에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해봤어. 머리카락 몇 올이면 충분했으니까. 나도 믿을 수 없었지만 결과는 보다시피.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든 백설이의 눈에 친자 관계 성립 확률 99.99%라는 문구가 잔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민세리가 자신의 전부였던 딸 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민강유통의 딸, 민경채의 동생인 그 민세리가 자신의 친딸일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신의 악랄한 장난이었습니다. 아마도 병원 측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알아보니 미소와 민세리가 같은 날,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더군. 그런데 그날 병원에 큰 정전 사고가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시스템이 마비되고 신생아 기록의 일부가 유실되었대. 아마 그때 아기가 뒤바뀐 게 아닐까 싶어. 스텔라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백설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백설에 이래도 복수를 계속할 거니? 민세리는 너가 그토록 증오하는 민강유통의 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가 낳은 너의 친딸이기도 해. 내 복수의 칼날이 결국 내 딸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말이야. 백설이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힘없이 내려놓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민세리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은 정보다 무서운 것이 기른 정이라고 했던가. 그녀에게는 제 속으로 낳아 10달을 품고 가슴으로 키운 딸, 백미소의 처참하고 억울한 죽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민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복수심을 더욱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완성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복수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선재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 민두식 회장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로 한마디에 민두식이 노발대발하며 루시아의 머리채를 잡고 당장 내쫓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회장님, 속고 계십니다. 지금 회장님 곁에 있는 루시아라는 여자,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백설이입니다. 과거 우리 회사 앞에서 시위까지 벌였던 악질입니다.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회장님께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김선재는 온몸에 힘을 다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민두식의 얼굴에는 분노나 놀라움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차분한, 오히려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재는 그 반응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온몸의 세포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넌 그걸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야, 너가 주인이 모든 걸 잃게 되니 이제 와서야 나한테 이야기하는 저희가 뭐지? 민두식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김선재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김선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자가 우리 민강 유통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김선재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책상을 내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두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맹수처럼 성큼성큼 김선재에게 다가가 거침없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퍽하는 둔탁하고 살벌한 소리와 함께 김선재의 고개가 부러질 듯 꺾였습니다. 쫓겨나야 할 것은 그 여자가 아니라 바로 너다. 민두식의 목소리는 지옥의 울림처럼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선재는 불타는 뺨을 움켜쥔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두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이를 가진 여자를 매정하게 버리고 그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원수의 동생과 붙어먹어? 자네 같은 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나? 길바닥의 짐승에게도 자네보다는 나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 민두식은 인간을 향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김선재를 쏘아보며 일갈했습니다. 김선재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고 추악한 비밀, 세상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비밀을 민두식 회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사실을 어떻게? 루시아가, 아니 서리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 놈이 과거에 서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버렸는지, 그리고 내 딸 민경채와 붙어서 어떻게 내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까지 전부 다 말이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선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두식은 책상 위에 내선 전화를 들어 경비실에 연결했습니다. 당장 이곳으로 와서 김선재 변호사를 끌어내.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게. 내 집무실에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결국 김선재는 민경채와 함께 민강유통에서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는 루시아가 이미 민두식에게 모두 넘긴 후였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김선재와 민경채의 앞을 기다렸다는 듯이 형사들이 막아섰습니다.
김선재 씨, 민경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에 감기는 순간 김선재는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끝없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민경채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민강유통의 장녀 민경채야.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신고한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 민강유통의 민두식 회장님이시니까요. 형사의 무미건조한 대답에 민경채의 마지막 발악마저 힘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창밖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한때 민강유통의 주인이 되려 했던 두 사람은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순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았던 민경채와 김선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루시아, 아니 백설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복수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깨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딸이 원수의 집에서 자라고 있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한 그녀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태양을 삼키려 했던 여자의 처절하고도 슬픈 복수극은 이제 막 일막을 내렸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